중수 메이크업을 보시기 전에 초보 메이크업이랑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요. 사실 편집하려고 영상을 다시 보는데 거슬리는 표현이나 말투가 유독 많더라고요. 많이 걸러내고 편집했으나 참 그렇습니다. 좁은 저의 시각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아프리카 생방송 재편집 영상물로 메이크업의 해답은 아니오니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 할 때에는 제가 얘기를 좀 하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아까처럼 그렇게 정신 나간 그런 거 말고 제 메이크업의 수준을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저는 중수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똑같놓고 좀 고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선베이스까지는 똑같이 했잖아요. 파운데이션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물론 쿠션이 시중에 많기도 하고 그런데 쿠션은 바른 다음에 제가 쿠션으로 이쪽 메이크업을 할까 했는데 이왕이면 한번 제형을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좀 효과를 확 주기 위해서 솔직히 영상 효과를 위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걸로 가볼게요. 케이트 파운데이션으로 가볼게요. OCC 컬러를 저는 쓸 거예요. 그래서 이 OCC 컬러를 POB는 저는 못 쓰겠어요. 완전 그거는 커버 진짜 저한테는 안 되고 이 OCC를 얼굴에 이쪽이 아니구나. 얼굴에 이렇게 올려요. 저 오늘 얼굴이 너무 빨개갖고 더워가지고 이렇게 점 찍는 개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커버를 위해서 많이 찍었는데 하나 둘 셋 한 6개 정도.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찍는 개수 자체가 바로 파운데이션 양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를 두들겨줄 때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막 두들기는 게 아니라 영역을 보면서 조금씩 상황을 살펴가야 되는데 보통 물론 화장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머릿속 갈 때는 이쪽을 먼저 다 두들긴 다음에 얘를 두둥긴 거를 남은 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눈썹 위에 같은 데는 털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뭉칠 수 있으니까 조금 털 위쪽으로 잘 두들겨주고 눈도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라 이쪽은 피부가 훨씬 얇단 말이에요. 모자라면 조금만 찍어야 돼요. 양 조절이 엄청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의 양을 써야 되는 건지. 지금 다이소 퍼프 물 묻힌 거 아니에요. 초보 때는 하얀 게 좋아 보여서 그래서 하얀 걸 쓰기도 쓰지만 너무 그런 거보다 왜냐면 또 생각해야 될 게 파운데이션을 약간 낮은 걸 쓰더라도 파우더를 밝은 거 쓰면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코 옆에도 저도 영상에서 잘 안 발라가지고 언니들이 댓글에서 얘기 많이 해준 거 있거든요. 지금도 요새도 막 급하게 하면 신경 안 쓰고 그러는데 코 옆에 양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스펀지를 쓰는 각도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두들기다가 코 옆에 두들길 때는 잡는 텐션도 좀 다르거든요. 여기를 힘을 다르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날씬하게 눌러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쓰레기템이라고 생각했던 퍼프들이 진짜 내 인생템으로 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코 옆에 좀만 신경 써서 이쪽은 뜰 수 있으니까 여기에 파운데이션을 절대 여러 번 묻히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빨갛더라도 내비두는 편이에요. 빨갛다고 더 커버하고 이러면은 여기가 끼고 뭉치면 그 스트레스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두꺼워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로 내비둘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얇단 말이에요. 커버가 여기가 덜 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훨씬 얇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깔고 커버가 덜 된 곳만 근데 보통은 그냥 하다 보면 막 더 똥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올리게. 근데 이거는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팁을 주는데 얇게 한번 깔아주신 다음에 커버가 덜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초보자들이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 제품 탓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커버가 덜 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은 여기만 다시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면서 두께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치만 여기는 안 했기 때문에 두께감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도 되게 얇잖아요, 이마가. 그리고 이마의 양 조절은 볼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피부 재질? 나 물건이니? 피부 이 질감 자체도 다르고 두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마를 할 때는 양을 좀 더 훨씬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케이트 파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굴, 이게 그렇게까지 안 발라도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컨실러 해볼게요. 컨실러도 저는 막 나스 이런 거 쓰긴 썼는데 이건 제가 협찬하면서 만나게 된 거긴 한데
이게 로드샵에 이런 질감이 있는 게 저는 로드샵 제품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네이처 리퍼블릭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이니스프리도 괜찮다고 하고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는 그때 한번 지나가다 만져봤는데 그렇게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같으면 초보자를 하더라도 이런 브러쉬 하나는 사겠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니스프리 거거든요. 비싸지 않은 브러쉬예요. 근데 컨실러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싼 거 안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컨실러 브러쉬를 얘를 묻힐 때 이렇게 묻혀와가지고 데려와요. 브러쉬의 반 정도만 이렇게 손등에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브러쉬에 이렇게 옮겨 묻혀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이니스프리예요. 그리고 한번 발라놓고 봐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은 얹어준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유튜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발라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워내면 안 되고 컨실러가 얼굴 위에 올라가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바르겠다고 더 하면 이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조금만 묻혀서 그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브러쉬가 살짝 지나가야겠어요. 뭔지 알아요? 피부랑 브러쉬랑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컨실러 액체를 그냥 끌고 가는 거지 브러쉬가 피부에 닿아서 쭉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브러쉬를 정말 살살, 여긴 보면 보라색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려졌어요. 그 다음에 파우더를 아까 썼던 이걸로 쓰긴 쓸 거예요. 근데 저는 브러쉬를 쓸래요. 파우더 브러쉬는 좀 좋은 거 쓰길 권해요. 다이소도 가격 대비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봐가지고 얘를 묻힐 때도 그냥 묻히면 안 돼요. 살살 묻혀보고 브러쉬를 봐요. 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 초보는 안 봐요. 그냥 발라요. 근데 봐야 돼요. 얼마나 묻었나, 내 얼굴에 얼마나 묻을지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묻히더라도 털어내서 버려요. 근데 초보는 털어내서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 근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얇게 여러 번 올라가면서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초보 때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양을 털어내는 게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절대 never. 그래서 얘를 살짝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살짝 두들리면 쟤 뭐 하는 짓이니 저게 발리기는 하는 거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수로 갈수록 미세한 느낌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은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눈썹을 먼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털어내고 스치듯이. 이것도 피부와 가루를 만나게 해주는 거지 브러쉬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 브러쉬 자국이 나면서 밀리고 이상한 뭉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여드름이 있기는 하지만 뭉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브러쉬가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발라줘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은 파우더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이런 펜슬은 안 나가잖아요. 저는 오히려 눈썹에 돈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눈썹 이런 펜슬의 질감은 오히려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색감을 못 따라와요. 제가 아직 느끼기엔 그래요. 너무 밝거나 너무 진하거나 이 색과 이 색이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이 없어. 그래서 너무 연한 걸 바르면 사진 찍을 때 눈썹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긴 보여야겠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사기는 사는데 그건 너무 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썹에 돈을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요. 결국에 고렴이라는 뜻은 아닌데 눈썹만.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는 이 밑단을 먼저, 앞에를 먼저 안 하고 밑단을 먼저, 물론 뒤에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터치를 천천히 많이.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을 생각보다 이쪽 밑에서 이거를 그려줘야 이 라인이 일자로 가지 말고 오히려 밑에를 살짝 가서 눈썹 밖으로 이 그림이 보이게 그리면 안 되고 털 안에서 그려도 라인이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 얘를 거의 내 관자놀이의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아프리카 이거 촬영을 하다 보면 눈썹을 그릴 때 와 관자놀이까지 그리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각보다 길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만큼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떵 이런 느낌이 덜 나요. 물론 눈썹을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승무원 메이크업 한 거 직접 봤을 때는 훨씬 짧게 그리고 두껍게 그렸지만 좀 얇게 그리고 싶을 때는 길게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밑단을 잡아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일자로 뽑아가지고 일자로 좀 가요. 근데 그 위치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 눈꼬리가 끝난 이 지점에서 이제 가지고 꺾어 내려가요. 그리고 이 눈썹을 그릴 때 면적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는 여기를 그릴 때도 약간 눕혀서 그려요.
완전히 세워서 이렇게 찍찍찍 하면은 외곽만 진짜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스트로크 효과 넣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전체 면적을 활용하면서 끝에를, 그리고 옆을 그릴 때 끝에가 거의 선만 남아야 눈썹 되게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뭔가 화장을 하기는 했는데 되게 부족해 보이고, 끝쪽이 이렇게 되면 되게 잘 그려 보여요. 아, 저는 근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나? 저는 연필탑이 훨씬 좋아요. 오토 저 부러졌어요. 저는 오토 별로. 저 다시 산다면 오토 안 사요. 저는 깎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밑에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얇은 선 한 줄이 인상에 주는 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얼굴이 넙대대할수록 저는 눈썹을 길게 뽑아주면은 여기가 마치 이목구비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느껴져요. 길게 그리면 이상한 게 끝에가 두꺼워서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여기는 선, 완전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갈수록 힘을 싹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는 진짜 여러 번 손대면 안 되고, 사실 제가 지금 그린 거 보면은 약간 휘었거든요. 저도 완벽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휜단 말이에요. 근데 휘어도 차라리 얇은 게 나아요. 여기에 이 정도엔 저는 그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초보 때는 오히려 작은 게 엄청 집착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라인 잡아줬으면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 스크류 브러쉬. 여기를 올려 빗어줘서 이 털의 라인을 스머지 시켜주는 게 짱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눈썹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앞머리 위치는 되게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연구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 왜냐면 제가 메이크업으로 언니들한테 막 이런저런 충고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신경 별로 안 써요. 근데 눈썹 진짜 잘 그려놓고 이 코 위치 때문에 진짜 막 이렇게 갈매기같이 돼 있는, 제 옛날 영상 보면 저도 그런 거 진짜 많고, 그리고 일반인들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건 정말 많이 봐요. 이게 근데 그 미미박스 유튜브 눈썹 브로우 그리는 방법에 가면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띠디디디디디 맞춰주세요 하면서 효과가 빵빵 들어가지는, 우리 기억엔 그게 잘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다들 끝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 제 코를 보시면은 여기 좁단 말이에요. 근데 콧대가 없을수록 이 눈썹을 더 멀리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게 Y자 라인이 그림자를 타고 들어가면서 여기가 콧대가 살아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코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로 열리면은 그래서 얼굴이 좀 시원해 보이면서도 코가 더 있어 보이고. 브로우 마스카라. 지금 이거는 케이트 건데 눈썹 컬러 맞추는 게 헤어하고 맞춰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 안 하더라도 눈썹 컬러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눈썹은 월럽 브라운인데 눈썹 털이 검은색이거나 이러면 진짜 웃기거든요. 프라이머. 이 아이 프라이머가 사실 공감 안 하면은 진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그냥 믿져야 본전인 셈으로 한번 사가지고 에뛰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에뛰드 쓰고 난 이후로 바로 VDL 사고 나스 사고 이랬거든요. 나스를 먼저 샀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양 조절을 진짜 여기에 손가락에 발라가지고 여기에서 양 조절을 해줘야 돼요. 손에 많이 좀 발라놔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꼭 발라줘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로 끼임이 덜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면 끼임이 한 8시간은 지속이 돼요. 솔직히 12시간까지 됐을 때도 끼임이 안 생긴다고는 말을 못해요.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발색 때문에 프라이머를 쓰지는 않고요. 끼임 때문에 프라이머를 써요. 이렇게 해주고 너무 근데 VDL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그렇게 끈끈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끈해지는데, 그리고 핑크색을 좀 하고 싶으면, 아까 손 썼으니까 저도 손 써볼게요. 핑크색을 그냥 올리지 말고 이런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색깔이 거의 안 나는 반짝이는 꽃잎 이런 색깔 발라주면 진짜 좋거든요. 손등에 발랐을 때 발색이 진하게 나오는 색깔들의 손이 저는 가더라고요.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렇게 색깔이 손등에 발색이 잘 안 되는 그런 연한 컬러들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레이어드 하면서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베이스로 절대 부어 보이지 않으니까 글로시하게만 그냥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영역을 보면서 터치를 느끼면서 내 눈에 펄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상황을 판단하면서 만져줘야지, 그냥 발라놓고 한번 상태를 보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눈 영역을 정할 때에는 이 정도 발랐으면 눈을 떴을 때 안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는 이걸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보고 얘기를 할 때 언니들 제가 어디요? 따다 이러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언니들을 보고 얘기를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상대는 이걸 더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화장을 하면서 이걸 보죠. 컬러가 보이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눈 영역을 볼 때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이 보는 나는 이 정도니까. 혹시 친구한테 야, 내가 어제 계속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진짜 나는 핑크를 꼭 바르고 싶다. 물론 옷을 갈색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핑크를 바르고 싶긴 한데 일단 핑크를 바르고 싶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브러쉬를 총알 브러쉬는 좀 좋은 거 써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밀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핑크를 쓰긴 쓸 거예요. 근데 얘를 브러쉬에 묻혀서 휴지에 한번 꼭 털어내시고 앞머리에 조금, 그리고 색깔이 이 정도만 놔도 남들은 느껴요. 나만 못 느끼는 거지. 그리고 집에 조명은 보통 조명은 가운데 있는데 내 화장대는 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이 항상 내 머리 뒤에서 때려요. 그러면은 내 앞에 거울 앞, 내가 거울을 보는 나는 항상 어둑하고 칙칙하고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할 때 색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색감을 보면서 하고 싶으면은 의자를 움직이면서 형광등 아래에 가서 내 색깔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앞머리에, 솔직히 저는 조명이 앞에 막 200W짜리가 2개나 때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잘 보이죠. 근데 저도 집에서 화장할 때는 이것만 해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탠드 켜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데 스탠드는 불이 노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좀 달라요. 오히려 형광등의 그 파란기가 보여지는 그런 색감이 훨씬 이런 우리가 하는 브라운이나 붉은기는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화장대에 전구 조명 달고 막 그런 거 하는 이유가 그거죠. 잘 보이려고. LED 하얀 거 그런 거 좋죠. 색감 보기. 그리고 앞에만 이렇게 주고요. 뒤에다가. 근데 사실 초보자들이 발라야 하는 컬러는 황토끼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음영 낼 때 보여드리겠지만 아르데코 380 이런 컬러가 진짜 초보자들이 바르기 좋죠.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핑크핑크한 거를 많이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눈에 색깔이 보이니까.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연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빨간색 총알 브러쉬 조금만 묻혀서 위쪽에만 바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래쪽에 우리가 언더 밑에 점막에 채워주면은 영상 뷰티 영상에서 봤을 때 와, 언더에 저렇게 하니까 진짜 예쁘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려고 하면은 초보자들은 언더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화장이랑 아이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위와 언더가 함께 갈 때 이게 눈이 전체가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뒤쪽에 정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얼굴이 시간이 지나서 얼굴에 색깔이 착색이 되거나 떡지거나 하면은 붉은색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더는. 아침에는 보송보송하게 나가는 게 맞아요. 진짜 이 정도만 하고 스탑. 분명히 위에와 아래는 컬러가 다르지만 우리가 집에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화장을 하다 보면 그 색이 그 색 같고 더 바르고 그러면 이제 눈물 질질 피눈물 나는 줄 알거든요. 이거를 이 정도만 하면은 얼마나 여리여리하고 예뻐요. 괜찮잖아요? 마음에 드네? 이거 나중에 해야지. 여기서 빨간색으로 하고 하면은 색깔이 살색하고 내 피부하고 끊긴단 말이에요. 아까 썼던 섀도우하고 똑같이 쓸 건데요. 에뛰드 하우스의 얘는 마라톤 완주예요. 부분 이어주는 건데 이거는 휴지에 많이 닦아내요. 왜냐면 언더에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이 변하게 해주는 거죠.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되고 정말 점막만 살짝 스칠 정도만. 그래도 봐봐요. 영상에서는 엄청 진하잖아요. 제가 사실 촬영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실제로 볼 때는 그렇게 티도 안 나는데 영상 카메라는 너무 이거를 채도 높게 되게 잘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제 고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요. 여기 다음에 그리고 아이라인을 먼저 그리고 뷰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라인을 그린 상태에서 뷰러를 찝으면은 뷰러 안에 이렇게 시꺼먼 게 막 묻어나면서 이게 뷰러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아이라인 그린 게 막 뷰러에 찝혀갖고 지워지고 그럼 또 그려야 되고 그럼 속눈썹 뭉치고 막 진짜 빡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뷰러를 찝을게요. 그리고 뷰러를 찝을 때에는 여기 눈에 발린 게 별로 없어야 뷰러가 눈두덩이에 닿았을 때 부담이 별로 없어요. 고수들은 솔직히 눈에 뭘 발라도 살살살 올리면 잘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라인 그리고 이거 올리려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눈에 얼마 안 발랐을 때 뷰러를 찝어준다. 그때 눈두덩이에 뷰러를 닿게 한 상태에서 각도를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속눈썹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잡아줘야지 그냥 맘대로 잡아놓고 속눈썹이 안 들어가서 이 뷰러는 거지 같아 하면 안 된다. 눌러주고 잡아주고 집혔잖아요? 그러면 세게 누를 필요가 없고 한번 잘근잘근 조금 잘근잘근 숨 막히는 거 좀 참아야 된다. 이거는 하다 보면 자기가 각도를 좀 알게 된다.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뷰러 닦는 거 중요하죠. 저도 그래서 요새는 좀 잘 닦는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뷰러 찝을 때는 진짜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똑같이 그릴게요. 그리고 젤 아이라이너를 쓸 때에는 이만큼씩 퍼가지고 무조건 손등에 덜어내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속눈썹을 한번 올리고 나면 생각보다 잘 안 쳐져요. 그래서 절대 겁을 먹지 말고 속눈썹을 내리면서 점,
아이라이너를 옆으로 그리는데 옆으로 그리면은 진짜 완전 두꺼워지기 쉽단 말이에요. 점을 이어가요. 그리고 부분 옆으로. 속눈썹 내리면서. 속눈썹 내리고 점. 속눈썹 내리고 점. 옆으로 점 찍으면서 이어주고. 붓펜은 진짜 어려워요. 전 붓펜 저도 안 써요. 삐뚤어질까봐. 점막 채울 때 쓰거든요. 살짝 이어주고. 그리고 앞머리 그릴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엄청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쪽까지 안 그려요. 그래서 진짜 찍히면은 다 그리고 마를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데일리니까 눈꼬리는 일자만. 길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눈 커 보이려면 더 길게 빼도 되긴 돼요. 왜냐면 내가 눈썹을 길게 그렸으니까. 좀 더 빼볼게요. 여기에서 끝내잖아요? 그러면 화장할 때는 많이 뺀 것 같지만 셀카 찍으면 생얼처럼 나온다, 손. 이만큼 빼고 뺄 때 각도가 어려운데 저는 일자로 뺀 다음에 이렇게 냅두면은 엄청 어색하단 말이에요. 뒤를 두껍게 이어줘야 돼요. 이걸 그릴 때에는 턱에 지지대를 대고 천천히. 그리고 나서 아직 다 한 게 아니니까 전체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점막을 채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점막을 채울 때 젤 같은 경우에는 액이 충분히 묻어 있어야 점막에 묻어나지. 안 그러면 안 그려져요. 몇 번 찍고 또 묻히고 또 묻히고 옮겨서 찍어주는 거니까. 점막은요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저는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삐뚤빼뚤하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눈이 안 부어 보이려면은 너무 진해서 안 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안 샀냐면 너무 진하니까. 내가 저렇게 진한 컬러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하고 전 안 샀거든요. 아, 기본색이라서 사요? 저는 진짜 화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안 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는 이건 안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근데 꼭 필요한 색이거든요. 이런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아까 그리고 눈두덩이 찍힌다 하셨잖아요. 눈 감은 채로 이걸 바를 때까지 눈두덩이를 눈을 안 뜨면 눈두덩이 진짜 안 찍혀요. 얘를 속눈썹을 내리고 지나가기만 해도 안 묻는 것 같지만 일단 아이라이너가 픽스됩니다. 아시죠, 이건? 아이라인을 풀어주는데 윗영역으로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 밑에 떨어지는 거는 휴지를 밑에 대고 하면 되는데 전 거울을 들고 있어서 오늘은 못해요. 혼자 하실 때는 휴지 대고 하세요. 약간 뾰족하게 세워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경계가 지게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얘로 풀어줄 생각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묻은 걸로 브러쉬로 문질러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두터운 브러쉬를 가지고 제일 맨 처음에 발랐던 가장 연한 색깔을 혹시라도 여기에서 핑크색이 안 보인다면서 핑크색을 집어들고 여기에 핑크를 바르면 이제 눈이 부어 보이면서 아, 나는 핑크랑 어울리지 않구나 라고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핑크색은 분명히 밑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핑크를 바르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맨 처음에 발랐던 이 반짝반짝 색깔이 안 나는 얘를 가지고 얘를 묻혀서 얘가 가루 날림이 있지만 역시 휴지에 좀 털어낸 다음에 이 반짝이는 걸로 묻혀주면서 풀어줘야 경계가 좀 사라져요. 그리고 아이라인까지 절대 영역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손은 굉장히 섬세한 소근육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봐봐요. 색깔이 안 나는 걸로 하니까 다 풀어졌잖아요. 색감을 조금 더 주고 그라데이션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핑크 컬러는 그만. 그래서 요 언더 밑에 발랐던 거 여기만 바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 컬러를요. 우리의 그 손끝에 있는 온 뉴런들을 세워야 돼요. 유. 아유, 손목 아파. 진짜 조금만. 솔직히 여기에서 속눈썹 붙여주면 완전 달라요. 아, 근데 속눈썹 붙이면 데일리가 아닌데. 아리따운 풀이고요. 풀 진짜 좋아요. 제가 그 브랜드 이름이 좀 어둡다는 그 브랜드 속눈썹 풀을 써봤거든요.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이거 눌러줄 때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에 쫙 달라붙어서. 속눈썹 붙이고 나면 여기 음영 더 줘도 돼요. 그리고 이 진한 섀도우를요. 언더에 채울 건데 이거는 좀 브러쉬를 좋은 데서 사야 돼요. 이렇게 얇으면서 뭐가 촘촘하게 있는 거는 싼 가격에서는 뽑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더에 그릴 때 속눈썹 밑으로 브러쉬 파고 들어가서 점. 아, 너무 진하게 됐다. 제가 이래서 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정도. 그러면서 여기 경계 한번 정리하고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2L 이렇게 색깔이 엄청 연한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이런 색깔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앞머리에 펄 좀 하고 싶다 싶으면 반짝이는 꽃잎을 묻혀서 한번 찍어보고 찍어보고 앞 코너를 차라리 돌려줘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파운데이션이 살짝 지워지고 펄만 딱 남았을 때 최대한 덜 지저분하려면 처음에 반짝이를 양 조절 진짜 조금 코딱지만큼만. 여기랑 다르지 않아요? 핑크 색감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게 화장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의 차이랄까? 그리고 이제 블러쉬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가 분홍분홍한 게 들어가서 전 이거 바르고 싶거든요. 이거를 한번 덜어낸 다음에 크림이라서 조금씩 아까 사실 파우더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브라운은 약간 뒤쪽으로 가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경계졌다고 계속 넓어지면 이렇게 되죠. 제가 아까 깨알같이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한 줄만 발라요. 특히 저처럼 홍조가 많으면 경계가 더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묻은 손으로 살짝살짝 경계를 펴주는 정도만 하고 차라리 파우더를 한번 쓸어주는 게 낫지 경계를 피겠다고 묻은 손가락으로 계속 번지면 이게 내려오죠. 봐봐요. 이게 브라운인 것 같지만 제 피부랑 만나면 그렇게 브라운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생로랑 매장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블러셔는 내 볼이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알려주는 효과지 블러셔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니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 표현력 대박. 얘를 바를게요. 그리고 이런 톤 다운된 색은 저처럼 입술이 작은 사람도 오버해도 안 이상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라데이션이 화보 찍을 때 했던 거래요. 지속력 좋은데 너무 잘 지워지는 그런 립 아니고서는 지속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옆쪽으로 좀 더 동그랗게. 이 얼굴하고 이 얼굴은 뭔가 고급스러움이 다르지 않아요? 눈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이 막 슥슥 그냥 했던 거는 콧대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여기에서 의식을 하시고 여기서 끊어내야 돼요. 콧대가 없을수록. 그리고 여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미간이 좁단 말이에요. 여기를 긋는 게 맞아요. 코가 가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코벽을 쓰는데도 맨날 미간이 여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눈썹이 멀리 있지 않았었고 저는 콧대가 없는데 코벽을 맨날 쓰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갈색이 만나지. 코파카바나를 사실 하이라이터 효과가 더 커요. 턱선은 이런 색깔은 그냥 별 스킬 없이 막 발라도 돼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